Let IT Go, 가장 핫하고 궁금한 IT 업계 이슈들 쉽게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코로나19가 IT 행사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코로나19라고 해야 돼요. 19, 19가 아니고요. 예. 네, 코로나19가 IT 행사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IT 행사 중에 하나인 MWC도 33년 만에 취소가 됐습니다. MWC? 네, 이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지난주에 끝났죠. 삼성의 신제품 발표회인 갤럭시 언팩 행사에 나온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G 플립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MWC가 뭐의 약자예요? 뭡니까 이게? 이게 해마다 큰 IT 행사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1월 달에 CES가 끝났었고요.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MWC, 그리고 9월 달 정도에는 국제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해서 이건 또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MWC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인데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었던 CES가 원래는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박람회였었는데 스마트폰하고 자동차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MW는 말 그대로 모바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삼성, LG전자, 화웨이, 일본의 소니, 저희들이 이름을 알만한 대부분의 모바일 회사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CES에서 참여하지 않았었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볼 수 있는 행사인데 이 행사가 해마다 전 세계 200개국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4일에서 27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죠. 스페인에서 열리는 건데 네네. 취소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 MWC를 통해 선보였던 제품들 가운데 우리가 그냥 딱 들으면 알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핵심적인 것만 좀 이야기 드리면 바로 작년인 2019년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었습니다. 접히는 전화기. 맞습니다. 예. LG도 듀얼 스크린폰 V50을 선보였었죠. 네. 근데 작년의 관심은 화웨이한테 쏠렸었습니다. 이 행사장에 가장 큰 전시관을 가져갔었고요. 1월에서 4월까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통신 장비, 5G 이런 제품들을 선보였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돈을 쓴 메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몇 년째 MWC 행사에서 주역을 맡고 있고요. 예. 이번에도 분명히 뭔가 크게 보여줄 거다라고 했었는데 좀 아쉬울 겁니다. 지금 중국은 여기 못 가죠.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과거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었던 노키아, 모토로라, 소니, 블랙베리 이게 추억의 이름들인데요. 이 회사들이 각각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이때 좀 인기 있었던 폰 중에 하나가 노키아 8110이라고 하는 바나나폰이라는 걸 갖고 나왔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주인공 네오가 전화기를 손에 들면은 키패드가 밑으로 탁 하고 떨어지면서 나왔던 폰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이게 노란색으로 나와서 바나나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죠. 이 당시에 모토로라도 좀 재밌는 걸 들고 나왔었는데 이게 모듈형 스마트폰이라 그래서 마치 저희들이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카메라, 배터리 이런 모듈들을 나눠놔갖고 필요한 것만 갖다가 껴라. 그러면 스마트폰이 된다. 이런 아이디어의 모듈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2015년에는 스마트워치들이 나왔고요. LG전자가 최초의 LTE를 탑재했었던 스마트워치 어베인을 선보였었고 다른 회사들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었는데 2015년의 승자는 4월에 공개된 애플워치였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MWC는 이제 스마트폰의 이 신제품들은 전부 여기를 통해 등장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취소되면서 우선 스페인이 타격 입었을 것이고 네네. 또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도 다 지장이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바르셀로나 스페인 당국의 타격을 보면요. 행사로 인해서 총 4억 7,300만 유로 경제 효과. 이게 한화로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14,000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LG전자가 먼저 참가 취소를 밝혔었고요. 네. 해외 대표 기업 중에서는 인텔, 페이스북, 아마존, 소니 등이 불참을 밝혔었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MWC를 개최하는 거는 좀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 화웨이를 이야기했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중국 사람들 더 많이 오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중국 행사냐라는 비난도 있었을 겁니다. 예. 기업들 역시 CES보다 MWC에 초점을 맞췄던 곳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그냥 유럽 로컬에서의 오프라인 발표 행사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방식으로 발표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 화웨이가 24일에 온라인 신제품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선보이기로 했었던 스마트폰과 PC, 태블릿과 냉장고, TV, 이제 각종 자전제품들을 연결시키는 걸 Io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네, 이런 제품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네. 무엇보다도
작년에 삼성의 폴더블 폰하고 최대 경쟁했었던 메이트 10이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접히는 스마트폰이었었죠. 맞아요. 이거 후속작이 발표될 거라고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 손해를 본 거는 샤오미도 좀 손해를 봤습니다. 신제품 Mi10이라고 하는 걸 발표 예정이었었는데 이 Mi10이 중국 내에서만 발표되고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의 신제품 갤럭시 울트라가 1억 800만 화소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100배 줌을 한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러죠? 이 100배 줌이요. 하늘에 있는 헬리콥터를 당겨서 찍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작년에 샤오미도 똑같은 걸 내놓겠다고 하면서 그 모델의 눈동자를 확대했었을 때 눈동자까지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 판매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알리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듀얼 스크린폰 V50의 후속작 V60 신Q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것도 연기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G9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각자 많은 회사들이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을 모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뭐 정부 지자체 예산도 투입된다고요? 네, 이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 내용에 따르면은 50억 정도를 날릴 위기다라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정부하고 기관하고요, 지자체 MWC 예산이 100억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MWC가 취소가 됐으니까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받을 수 있는 비용이 부스를 진행하는 임차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스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설치비하고 임대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임대비는 주최 측에서 위약금 등을 계산한 다음에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은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구축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돌려받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난이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상업통상자원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무역투자공사, 창업진흥원 등의 업체들이 지원할 예정이라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좀 우후죽순 남발한 것 같다. 컨트롤 타워도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CES도 그렇지만은 그 작은 중소기업들이 본인들의 금액만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행사들의 목표가 가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기업들 간의 교류, 세계 무대에 자기들의 제품을 좀 선보이는 일, 글로벌 경험을 쌓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나 정부가 도와야죠. 맞습니다. 예. 게다가 이번에 이 사태를 예측할 수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었죠. 이건 천재지변이죠. 만약에 주최 측에서 행사를 강행한도 했었을 때 이거를 참여했어도 참여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비난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또 다음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무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을 알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좀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럼 그 MWC 취소는 그 정도 정리하고 삼성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또 냈는데 이번에도 또 접는 휴대폰이죠. 네, 맞습니다. 이 11일 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언백 행사를 진행을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미리 진행하기 잘했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이번 언백 행사에서는 폴더블 폰하고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세 종류가 나왔는데 뭐니 해도 제일 관심을 받은 건 폴더블 폰인 Z 플립이었습니다. 이 갤럭시 폴드는 다이어리 형태로 세로로 접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플립은 위아래로 가로가 접힙니다. 그 예전에 많이들 사용하셨던 플립폰, 폴더블 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사이즈도 비슷해요? 맞습니다. 이 접었을 때는 4인치 정도이고요. 펼쳤을 때는 6.7인치니까 보통 스마트폰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접근한 걸 보면 정말 예쁜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작은 핸드백에 넣는다든지 남성분들도 안주머니에 넣기 좋은 사이즈가 좀 됐습니다. 예. 뭐 성능들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 제품은 접히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논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갤럭시 폴드와 다른 점은 외부 디스플레이가 크지 않고 접었을 때 왼쪽 밑에 1.1인치 정도로 작게 알람 정도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좀 내려가서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 165만 원 정도가 측정이 되었고요. 폴드가 200만 원 정도니까 이거보다 저렴해졌는데 그래도 비싼 건 맞습니다. 비싸죠. 네. 처음에 그 폴더블 폰 나왔을 때 접히는 부분에 화면 깨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그런 거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접히는 부분을 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스위퍼 섬유라고 하는 굉장히 섬유하게 잘린 나일론 섬유를 이용을 해서 먼지하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방수와 방진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모래사장이나 샤워장 같은 곳은 쓰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오히려 좀 재밌는 거는 프리스탑 힌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프리스탑 힌지? 이게 노트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에 열었었을 때 디스플레이를 펼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각도로 액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Z 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각도 형태로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올려두고 자신의 모습을 찍거나 영상통화도 가능하기에 이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근데 해외의 IT 전문가들은 이 제품 정말 제대로 된 건지 뭐 각종 테스트를 한다면서요? 예, 정말 막 재미있는 떨어뜨리고 테스트를 부시고 막 그런다고요? 네네. 그 아무래도 갤럭시 폴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유튜버들이나 전문가들이 약한 점을 위주로 해서 리뷰를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접었을 때 주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접히는데요.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쓸 때 경험을 보게 되면 위아래로 스크롤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주름 부분이 손가락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더 많이 만져지는 건 맞습니다. 그 주름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유튜버 잭 네슨이 모스 경도계를 활용해서 긁어봤다고 합니다. 이 경도 2에서 긁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뭐 손톱으로도 긁히는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요. 약은 약간 악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구멍을 내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겁니다. 송곳으로. 예, 그럼 이제 액정이 깨지거나 부서져야 되는데 금이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연한 거는 맞다. 아예 거꾸로 접어서 부러뜨리려고 해봤었는데 거꾸로. 네, 이때에도 힌지가 정상 작동을 좀 했고요. 화면 디스플레이도 작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면은 뭐 허리 높이에 떨어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외부가 깨지는 경우 있었는데 내부 네. 액정은 문제가 없었던 편입니다. 이 대표도 테스트 해봤어요? 아, 예, 한번 해봤습니다. 써보신 분들 반응은 어때요? 써보시는 반응들이 좀 나눠지긴 하는데요. 저희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심하게 쓰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뭐 일부러 꺾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본인이 사고 나서 그러는 사람은 없죠.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평이었었고요. 대부분 이제 아이디어가 좋다, 디자인도 예쁘다. 심지어는 뭐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반응들을 보더라도 네티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비싸다. 비싸다. 이거는 얘기가 맞고요. 오히려 좀 재밌었던 거는 바로 직전에 모토로라 레이저 폴더블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모토로라는 이제 망했다 라는 우려들이 좀 나타나고요. 설마 플립폰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다 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습니다. 요즘 자꾸 이렇게 접고 말고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10년 동안 막대기 형태였었습니다. 전부 다 막대기죠. 예, 이렇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걸 쓰고 싶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예. 큰 태블릿도 들고 다니다 보니까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 그렇죠. 이왕이면 하나를 접어서 갖고 다니기 편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아이폰을 만들고 아이패드를 만든 게 아니라 아이패드를 만들려다가 아이폰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처럼 기업들의 목표가 원래는 큰 디바이스였던 거죠. 예. 나눠지는 거는 LG처럼 그렇다면 스크린폰 하나 더 붙이는 듀얼 스크린을 쓰면 되는데 굳이 액정을 접거나 말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기술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폰을 얘기하지만 이런 곡면 디스플레이가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들이 보게 되는 모든 곳에 장착이 가능하게 됩니다. 책상에 씌울 수도 있게 되고요. 화분에 입혀 놓을 수도 있게 되죠. 실제로 작년에 약간 형태는 달랐었지만 세계 최초의 폴더블 타이틀을 갖고 왔던 중국 기업 로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로열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의 곡면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더 재밌게 지켜봤으면 하는 거는 이제 굳이 액정을 도울 필요는 없잖아 라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접을 필요 없잖아.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큰 폰이라고 한다면 큰 화면을 제공해 주겠다. 예. 그래서 이번에 MWC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됐으면 많이 나왔었을 텐데요. 우선 나오는 얘기로는 중국 기업 TCL 같은 경우에도 듀얼폰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옆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밑에서 디스플레이를 잡아 뺍니다. 살짝 말려 있는 거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이어 붙이는 형태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달에는 MS에서 서피스 듀오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디스플레이 두 개를 붙이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디스플레이를 접는 거하고 하나를 더 붙이는 거하고 도대체 누가 승자가 될지 어떤 선택을 받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접는 것과 붙이는 것. 맞습니다. 둘을 또 결합하는 것도 나오겠죠. 충분히 가능한 그럼 얘기입니다. 점점 큰 화면이 되겠죠. 네네. Let IT Go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